제7장 영웅이야기. 인간으로 태어나 신처럼 살았던 영웅들의 시대 7장입니다. 영웅이야기. 메두사의 머리를 벤 용사 페르세우스. 신화에 따르면 초창기의 신과 인간은 서로 자유롭게 교제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그 부모 중 한쪽이 신인 아이들도 태어났다. 이 아이들은 보통 반신들이었다. 때로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렇더라도 비상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바로 영웅들, 히어로스이었다. 이 영웅들이 살았던 시대를 영웅시대라고 불렀던 데에서 유래하여 후에도 수많은 격변과 용사들이 등장하는 역사의 특정 시기를 영웅시대, Heroic Age라고 부르게 됐다. 그리스인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이 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만들었다. 각 시대의 신화 작가들은 자신이 노래하는 영웅들을 그 전의 작가들보다 훨씬 영웅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그렇게 점점 환상적인 요소가 가미되면서 영웅 전설은 더욱더 흥미진진한 모험담이 되었다. 요즘에는 히어로라는 말이 특정 영웅을 가리키지 않는다. 용감무쌍한 사람이나 특별히 용감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인 인물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예를 들자면 영웅 페르세우스의 신화가 그러하다. 그는 신화에서 제우스의 아들로 그려진다. 하늘에서 쫓겨난 그와 그의 어머니 다나에는 세리포스 섬의 왕 폴리덱테스의 궁전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 왕은 그의 어머니와 강제로 결혼하려고 했다. 그러자 페르세우스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어머니의 몸값을 대신하여 목숨도 앗아가는 메두사의 목을 가져오겠다고 제안했다. 페르세우스는 제우스의 아들로 신들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아테나는 그에게 잘 닦인 방패를 주었다. 이 방패 덕분에 그는 메두사를 직접 보지 않고 방패에 비친 메두사만을 보며 공격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그는 메두사를 만나고도 돌로 변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 헤르메스는 그에게 마법의 칼을 주었고 하데스는 쓰기만 하면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 투구를 주었다. 페르세우스는 또 하늘을 나는 신발과 메두사의 머리를 보관할 특별한 자루도 챙겼다. 신발과 자루는 온갖 모험을 겪은 뒤 만난 어떤 님프에게서 받았다. 페르세우스는 고르곤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늘을 나는 신발을 신고 투구를 써 모습을 감춘 다음 그들을 습격했다. 그는 아테나가 준 반들반들한 방패를 이용해서 메두사를 보면서 헤르메스의 칼로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 황급히 자루에 넣었다. 그러자 메두사의 자매들이 깨어나 무섭게 소리치며 그를 쫓아왔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신발을 신은 페르세우스는 재빨리 날아서 도망쳐 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아틀라스를 만났다. 그는 불쌍한 마음에 메두사의 머리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아틀라스는 거대한 돌산이 되어버렸고 그제야 지루했던 그의 형벌도 끝이 났다. 페르세우스는 또 남쪽 왕국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졌다. 이 나라의 왕은
케페우스였으며 여왕은 카시오페이아였다. 그들에게는 안드로메다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카시오페이아는 자신과 딸이 바다의 님프인 네레이드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우쭐댔다. 이것은 오만이었으며 즉시 보복이 뒤따랐다. 포세이돈은 네레이드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거대한 바다 괴물을 보내 이 나라 해안지대를 약탈했다. 계시에 따르면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쳐야만 괴물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안드로메다는 바위에 사슬로 묶이게 되었다. 그 옆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냥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바다 괴물이 안드로메다에게 다가오자 페르세우스는 그녀의 곁으로 날아갔다. 재빨리 물속에 뛰어든 그는 자루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바다 괴물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바다 괴물은 금방 돌로 변했다. 안드로메다를 구한 페르세우스는 그녀와 결혼하여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말하자 왕과 그 신하들은 허풍이라 하며 아무도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그가 자루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보여주자 모두 돌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나에게 바쳤다. 그녀는 방패 한가운데 그것을 붙여 놓음으로써 완벽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녀의 방패는 창과 칼을 피할 뿐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을 모조리 돌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게 된 것이었다. 아테나의 방패, 원래는 제우스에게서 하사받은 것이다는 아이기스라고 불렀는데 이 말은 가끔 에기스 또는 이지스로 표기된다. 아이기스는 지금도 강력한 보호물이나 방어물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미국의 최신형 미사일 탑재 순양함 중에도 이지스라는 것이 있다. 페르세우스의 이야기는 그리스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그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딴 별자리로 하늘을 채웠다. 페르세우스는 황소자리 옆에 위치한 별자리이다. 이 별자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별은 지금 악마별, 디몬스타이라고도 불리는 별이다. 그것은 별자리의 2등성이라서 베타 페르세이, 베타는 그리스 알파벳 중에서 두 번째 문자이다로 불린다. 알골별, 알골, 베타 페르세이와 같은 별은 이틀하고 한나절이 지날 때마다 갑자기 사라졌다가 5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난다. 오늘날에는 알골별을 공존하는 희미한 위성이 종종 알골별을 가로막기 때문에 일식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알골별을 식변광성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그리스인들은 알골별의 빛이 사라지는 현상을 자연현상을 거스르는 일로 보았다. 그때까지 이런 현상을 보인 별들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괴기스러운 별을 메두사라고 생각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페르세우스 별자리를 알골별과 그 주위에 있는 별들로 이루어 놓았을 것이다. 8월에는 종종 유성, 미티어 또는 슈팅 스타를 볼 수 있다. 그 까닭은 작은 돌 덩어리들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덩어리인 유성이 태양을 공전할 때 그 궤도의 일부분을 지구가 통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면 유성은 페르세우스 별자리 한쪽 부분에서 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성을 페르세이드스라고도 부른다. 페르세우스 별자리 바로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별자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는 카시오페이아와 케페우스의 별자리가 있다. 케페우스 별자리의 별빛은 모두 흐릿하다. 그렇지만 카시오페이아 별자리의 별 5개는 모두 밝다. 신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케페우스의 별빛이 고집센 여왕의 별빛보다 더 약하다는 것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그리스인들도 케페우스 별자리 중 하나가 케페우스를 유명하게 만들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케페우스의 오른쪽 다리 쪽에 있는 이 별은 델타 케페이. 델타는 그리스어의 네 번째 문자이다 라고 불린다. 델타 케페이 역시 알골별처럼 빛의 밝기가 변한다. 하지만 알골별의 빛이 잠시 동안 완전히 사라지는 데 비해 델타 케페이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단순히 변광성이라고 한다. 천문학자들은 이 별이 맥박처럼 고동치고 있음을 발견했다. 즉 이 별은 정기적으로 흐려졌다, 밝아졌다 하는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후 천문학자들은 수많은 별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고동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이러한 별을 처음 발견한 것을 기념하여 고동치는 별 전체를 케페이드스 단수 또는 케페이드 단수는 케페이드라고 부른다. 1912년에 미국의 천문학자 헨리에타 리비트는 케페이드 별들을 이용하여 우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케페이드 별들은 천문학에서 아주 중요해졌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아주 철저히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천문학적으로 중요한 대상이 신화에서 아둔하고 공처가였던 왕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다. 또 안드로메다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바다 괴물도 하늘의 별자리로 발견된다. 이것은 고래자리, 케투스, 고래 또는 바다 괴물로 번역된다로 남아있다. 페르세우스의 신화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자 그 피가 땅에 떨어졌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성숙한 말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이 말을 페가수스라고 불렀다. 거칠지만 재빠른 말을 보통 페가수스라고 한다. 페가수스만큼 재빠른 말이 실제로는 한 마리도 없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에마가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페가수스의 양쪽 날개처럼 몸통의 양쪽에 커다란 지느러미가 붙어있는 작은 물고기는 분명히 존재한다. 오늘날 동물학자들은 이 물고기를 페가수스라고 부르지만 이 아름다운 말의 이름을 물고기의 이름으로 삼은 것은 좀 어줍지 않은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페가수스는 또 영웅 벨레로폰의 기마로도 쓰였다. 그는 페가수스를 타고 무시무시한 키마이라를 배웠다. 그 후 지금까지도 동화에서는 말을 탄 기사들이 용을 베는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 안드로메다 별자리 바로 옆에 페가수스 별자리가 있다. 이 별자리의 가장 밝은 별 3개와 안드로메다의 가장 밝은 별 1개가 합쳐져서 페가수스의 사각형 스퀘어 오브 페가수스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사각형을 형성하고 있다. 엘레아 게르와 칼 리던의 멧돼지.
그리스인들은 가끔 영웅들을 일부러 하나의 큰 집단으로 묶었다. 이런 스펙터클을 가미함으로써 신화는 더욱더 재미있게 엮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칼리돈의 멧돼지, 칼리도니언 보아, 사냥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 중심 인물은 멜레아게르, 그리스 중심부 칼리돈 지역 왕의 아들이다. 멜레아게르가 태어났을 때 운명의 여신 파테스는 불타고 있는 한 장작을 가리키며 어머니 알타이아에게 이 아이는 그 장작이 완전히 타버리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래서 알타이아는 곧 그 장작을 집어들고 불을 끈 다음 숨겨두었다. 멜레아게르가 어린이 된 후 어느 날 칼리돈의 왕에게 화가 나 있던 아르테미스는 커다란 멧돼지를 보내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다. 멜레아겔은 사냥 원정대를 조직하고 덫을 이용하여 이 멧돼지를 잡아 죽여 버렸다. 이때 수많은 영웅들이 원정대에 참여하였다. 그들 중에는 카스토르와 폴리데오케스도 있었다. 이들은 쌍둥이 형제였지만 폴리데오케스는 신이었고 카스토르는 사람이었다. 쌍둥이들은 디오스쿠리라고 불렸는데 그 뜻은 신의 아들이다. 실제로 이들은 제우스의 아들이었다. 나중에 로마인들은 그들을 열렬히 숭배해서 폴리데오케스를 폴룩스라고 바꿔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쌍둥이들은 우리에게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하다. 실제로 그들의 출생 신화는 유명하다. 제우스는 백제로 변해서 그들의 어머니 레다에게 구애했다. 마침내 레다는 알 2개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알에서는 폴리데우케스와 딸 헬레네가 출생했고 두 번째 알에서는 카스토르와 딸 클리타이 메스트라가 탄생했다. 이때 등장하는 두 여인들은 앞으로 다룰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다. 제우스는 대개 자신이 변했던 동물들의 모양을 별자리로 만들어서 기념하곤 했는데 이 백조는 퀴그너스, 영어로는 시그너스라고 알려진 백조 자리가 되었다. 카스토르와 플리데우케스 형제는 역시 멧돼지 사냥에 참가했던 쌍둥이인 이다스와 링케우스 형제와 큰 격투를 벌였다. 두 명 중에서 싸움은 이다스가 더 잘했다. 대신 링케우스는 바위도 투시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시력으로 유명했다. 고양이는 되게 날카롭고 강력한 눈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된다. 이런 종류의 큰 고양이는 지금까지도 링스라고 불린다. 아무리 이름이 그렇다 해도 실제 시력이 다른 동물들보다 나은 것은 아니어서 바위를 뚫고 볼 수 있을 정도는 못 된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링스 아이드라고 불린다. 이 격투의 결정은 치열한 싸움의 와중에 링케우스는 카스토르는 이다스에게, 이다스는 폴리데우케스에게 살해되었을 때였다. 폴리데우케스는 불사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생과 같이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그는 불사의 운명을 거두어 달라고 제우스에게 기도했다. 그러자 제우스는 둘 다
천상과 지하를 번갈아 가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물론 카스토르와 플리데우케스의 별자리도 있다. 궁도의 세 번째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가 그것이다. 이 별자리에는 두 개의 밝은 별이 있는데 쌍둥이 별자리 제미니 밝은 별이 있는데 하나는 카스토르라 불리며 하나는 폴룩스라고 불린다. 이 둘 별 중에는 폴룩스가 약간 밝은데 아마도 폴룩스는 죽지 않는 존재라서 그렇게 이름 지어졌을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두 별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쌍둥이 별 자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고대 로마인들이 이 쌍둥이에게 경의를 표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다. 바로 by Gemini 쌍둥이를 걸고라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은 맹세하는 경우에 쓰이곤 한다. 미국에서는 아폴로 계획의 전 단계인